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가다머란 친구를 만나러 갈 박남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가다머를 학부 때 만나고 그 이후로 쭉 같이 동행하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시기에 가다머를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는 그 일을 꼭 하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가다머란 친구는 굉장히 그 철학사 안에서 볼 때 굉장히 독특한 그 나름의 사유를 갖고 있는 친구인데 물론 그 독일인입니다. 독일에서 1900년에 그 화학과 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친구인데 굉장히 이 사람의 특징은 그 한 세기를 넘어서 1900년에 태어나서 2002년에 사망한 102살까지 산 아주 그 노장의 철학자였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가다머를 특별히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유는 몇 가지로 집약돼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때보다 사실 그 급변하는 이 시대에 그 시대를 읽고 그 나름으로 그 해석하면서 그거를 자기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자기로 존재할 수 있는가를 궁리하였던, 우리보다 앞서서 궁리하였던 그 가다머, 그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해 나가면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도 어떻게 달리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단순한 그 철학자에 대한 알미 아닌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정리해보고 또 새롭게 나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을 살아온 철학자죠. 근데 오늘 우리도 굉장히 그 건강이나 이런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가다머는 그런 면에서 우리들한테 또 하나 주는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큰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사람의 가다머의 철학을 우리는 철학사 안에서 해석학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해석학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해석의 방법론으로 해석학을 치부하는 분도 계시지만 해석학이야말로 각각의 자기가 마주하는 시대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를 자기 나름으로 이해하면서 해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라라는 인간이라는 그런 이해를 새롭게 도모하면서 철학은 곧 해석학이 되어야 한다. 해석학이야말로 죄송합니다. 해석학이야말로 철학이다 이렇게 주장한 철학자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해석학을 가리켜 가다머 그러면 해석학자라고도 얘기하지만 앞에다가 존재론적 해석학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102살까지 그 철학사 안에서 가장 오래 장수했던 철학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건강하게 태어났거나 그 시대적 배경이 무탈하게 살았던 시대는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1900년대는 과학이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그 이전의 시대에 그들이 소중하게 지켜왔던 전통들이 여지없이 불식되어지고 급격하게 그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사람들이 생활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해갔던 그 당시 유럽의 시대에서 세계대전이 발발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화학가 아버지가 그 당시 전쟁 속에서 화학가 교수다 그러면 그 역할이 여러분들 상상이 되실 거예요. 아마 특히 독일인으로서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당시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발령을 받아서 떠나는 그 여정을 그 어린 가다머가 같이 동행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겪었었던 그 세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자기 독일 사회에 대한 비판,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 인간으로서 새롭게 살아야 되는가 했던 자기의 고뇌,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그의 철학으로 정립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철학적인 공부를 했다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기질이 특출나게 보였던 친구도 아니에요. 그리고 건강을 타고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3살 때는 소아마비를 앓아서 그 다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고수하면서 살아야 했던 친구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어떻게 다 밖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치유하고 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교육하면서 자기를 새롭게 스스로 만들어간 자기 실현을 한 철학자이다. 그래서 요 3가지 가담의 철학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자기 실현이라는 것을 해나갔던 철학자, 진리란 그 이전의 사람들이 자기 밖에서 실체론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또는 타율에 의해서 자기와 관계없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진리에 대한 인식을 바꾼 철학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평생 그 가다머는 그 이전의 철학자들이 진리에 대한 여정을 떠났던 그 길을 다시 역추적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거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만 자기의 삶도 올바르게 정립해 새롭게 실현해갈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실체적인 실제론에서가 아니라 늘 달리 새롭게 세계와 마주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자기 실현의 운동으로서의 이해,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한 철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그 자기의 철학을 처음부터 전개해 갔는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진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진리, 철학 그러면 진리에 대한 탐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시대에 우리가 잠깐 제가 일어나서 보게 되면 이전의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탐구했을 때는 누구나 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것을 진리라고 여길 수 있어야 그것을 진리다라고 여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에 대한 것들이 도대체 진리는 어떻게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사실 자연시대 철학자들은 이 진리를 뭐냐면 자연과 더불어 자연 안에서 자연물로 해명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시대 철학자다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이 자연시대 철학자들은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탈레스로부터 우리가 시작하죠. 탈레스는 물이다, 또는 헤라클레이토스는 또 불이다, 또는 엠페도클레토스 같은 친구는 내 원소다,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죠. 그래서 이 진리를 하나이냐 아니면 여럿이냐, 또는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또는 어떻게 있느냐 하는 이 물음으로 쭉 연장해 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최초의 탈레스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일군의 무리들이 물었던 그 물음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물음을 굉장히 뭐냐면 처음 철학적인 물음을 물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하면 철학을 여기서부터 시발시키죠. 그러다가 이런 자연의 시대로부터 인간에 대한 물음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죠.
자,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은, 우리가 옆에 있는 것도 자연이긴 하겠지만 굉장히 강범위하고 그 범위가 굉장히 거시적으로 확대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다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거에서부터 시발을 해야 된다라고 느꼈던 소크라테스는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 물음으로부터 인간 자신 내서부터 물음을 출발시켜야 된다 하면서 너는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인간에 대한 물음으로 바꾸죠. 그러면 이때 진리란 뭐냐면 그 인간이 물을 수 있는 그 인간 안에서 찾게 되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인간이 지향해야 될 건 뭔지, 진리가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인간에 대한 규정성이라든지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정체성, 당위성, 필연성 이런 것들이 달리 설명되어지게 되는데 아무리 그 설명을 해도 인간에게서 완벽하고 완전한 온전한 음을 물을 수 없었던 사람은 다시 신이 요청하면서 이제 중세를 열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세에서는 진리 그러면 신을 상정하게 되면서 신이야말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완전하고 그 다음에 선이고 언제 어디에서나 계시는 그런 아주 지고지순의 완벽한 존재로 상정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진리가를 이제 부여하게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때를 우리가 이제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세시대의 진리의 물음을 물었던 당위는 뭐냐면 그러면 그런 완벽한 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느냐? 어떤 모습으로 계시냐? 똑같은 우리가 그 자연시대에 물었던 그 물음을 또 이제 들이대게 되면 여기에서도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런 진리가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그게 재현되어지고 관계되어질 수 있는가 했을 때 완전한 신이 왜 그러면 불완전한 것들을 낳게 됐을까? 우리의 현실의 삶은 굉장히 뭐예요? 완전하기보다는 굉장히 불완전한 모순의 연속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도대체 그 신과 진리와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궁금해하던 사람들은 이제 뭐냐면 다시 이때는 고대에서는 이게 고대 시대죠. 고대로부터 중세로부터 이 근대의 사람들은 다시 신이 아닌 인간의 물음으로 넘어오는데 이때 인간은 그냥 이때 인간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생각하는 힘을 갖고 있는 인간 이성의 힘 이거를 더 강조하게 되죠. 그런데 인간 이성이 강조하게 되면서 인간 이성이 신의 진리를 탐구하는 중심을 인간 이성을 중심에다 놓고 인간 중심적 사유로 모든 것을 새롭게 재편해가던 근대에서는 또 무슨 물음이 물어지게 되냐면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인간이 이성이라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진리를 규명해 내어져 가면서 가져지는 또 다른 모순이 뭐냐면 끊임없이 인간은 뭐를 만들어내요? 객관적 진리를 만들어내는 게 그 이성을 도구로 하여 만들어낸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진리 그게 아니라 방법적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가다머는 이 진리를 다시 물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머는 뭐라고 하냐면 여태까지 근대인들이 이런 여정을 통해서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방법적 진리 그러니까 이성을 도구로 한 방법에 지나지 않지 사실은 진리 그 자체에 대한 물음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방법으로부터의 진리가 아닌 진리 그 자체에 대한 물음을 다시 물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가다머가 그 새롭게 철학을 출발시키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